는 제로를 해석할 때 첫 번째 DC 해석을 합니다. DC를 하면은 캐패시터 오픈 서킷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뭐 VS를 제로로 보낸다고도 있는데 여기서는 캐패시터가 오픈돼 버리면 VS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VS 달리는 회로는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회로가 이와 같이 바뀌게 돼요. 자, DC 해석하는 목적이 뭡니까? AC 파라미터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AC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AC 파라미터 값을 알아야 되고 그 AC 파라미터 값이 DC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적인 목적은 뭡니까?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하는지조차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동작하게끔 만들어도 되고 그거조차도 센터 정도에서 동작하게끔 바이오스가 잡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미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설계된 회로의 동작점 위치를 찾고 그로부터 AC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이 DC 해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CQ가 될 거고 동작점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ICQ가 됩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IBQ가 되고 자, 이거는 뭐 왼쪽으로 태블한 등가를 건쳐서 인정 루프 방식을 쓰지 말고요. 보통 우리가 만약 DC 해석을 할 때 액티브 모드로 동작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니까 모드가 되면 여기에 0.7V가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를 알 수가 있어. I1과 I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I1은 R1분의 VCC-0.7V, I2는 R2분의 0.7V. 따라서 IBQ는 I1이 흘러들어서 I2로 빠지는 나머지 성분이 베이스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ICQ는 베타 IBQ로부터 구할 수가 있고요. VCQ는 VCC에서 RC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IBQ가 양이냐? 보고 양이구나. 그 다음에 얘 값이 VC 세츄레이션보다 크구나. 그러면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는 건 맞고 확인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ICQ로부터 AC 파라미터를 구하면 됩니다. 알파에는 IBQ분의 VT, GM은 ICQ분의 VT. 또는 베타 나누기 알파이. 반대로 GM을 먼저 구했으면 이것도 베타 나누기 GM을 하면 알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구하고 베타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R제로는 VA분의 ICQ분의 VA. 이렇게 하면은 세 개의 AC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회로의 등가 회로가 나와요. 즉 AC 입장에서 들다 본 AC 등가 회로가 나오는데 먼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R을 그대로 엮어요. 콜렉터 단자 RC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는 거고 에미터 그라운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R1이 그라운드로 가고 R2도 그라운드로 갈 거고 그 다음에 RS를 통해서 VS가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R2는 베이스에서 그라운드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R1은 베이스에서 VCC인데 VCC 자체를 제로로 보내는 거니까 R1도 베이스에서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때 이 트랜지스터는 AC 모델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출력단을 여기서 들다 본다면 이 단자에서 출력을 끄집어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출력단자 V0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AC 모델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라운드 라인을 그리고 입력, 출력 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에미터 단자가 되고요. 그 다음 베이스 단자하고 컬렉터 단자를 포인트를 찍고 베이스에서 에미터 사이에 알파이라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파이라고 정의한다면 콜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GM-V파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R0라는 저항이 달린다. 이것이 트랜지스터의 AC 모델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 대신에 얘를 엮는 거예요. 엮고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소자들을 여기다 그리면 돼. 그래서 맨 먼저 RC를 그리려고 그러면 콜렉터에서 그라운드 사이에 RC라는 저항이 있습니다. 콜렉터 단자가 여기 있고 그라운드가 여기 있으니까 RC라는 저항은 이렇게 달리게 되고 RC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전압 V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적으로 보니까 베이스에서 그라운드로 R1, 베이스에서 그라운드로 R2라는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S와 VS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여기까지 풀면 전자는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회로 이론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정폭기니까 4단자를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RS까지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RS는 이건 전원 파트니까 여기는 전원부고 여기에 정폭기. 실질적으로는 부하가 있어야 되는데 부하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RL이라는 저항이 하나 달리면 좋은데 지금은 그것은 달지 않아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요 정폭기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AV라는 전압을 정폭을 얼마나 하는지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력 전압하고 입력 전압의 비가 얼마냐? 이걸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I 입력단에서 들다본 저항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정폭기 쪽으로 들다본 입력 저항 RI가 얼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R0 출력단에서 들다본 출력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들다본 저항값이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하고는 4단자 망에서 들다보는 저항값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AV는 보면은 4단자 망에 인가되는 전압이 아니고 소스 전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V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있고 AV 프라임이라고 구하는 수도 있어요. 요거는 출력 전압하고 VI의 비인데 요게 4단자 망에 인가되는 전압을 VI라고 둔다면 여기에 있는 요 VI하고 여기에 있는 V0의 비를 갖다가 전압 정폭률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스는 VS지만 정폭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RS에 걸리는 전압을 빼고 나머지 성분 실제 4단자 망으로 인가되는 전압 VI하고 출력에 나오는 전압 V0하고의 비를 AV 프라임이라고 둔다면 이걸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V하고 AV 프라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 4단자망의 등가회로가 RI가 되고요. 그 다음에 RS, VS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I라고 정의를 했고 여기에 그 전압 정폭률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AV 프라임 VI만큼 정폭이 나오고 R0가 걸려 있는 이와 같은 4단자 망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 V0하고 VS의 B가 바로 AV가 돼요. 여기서 구한 AV나 여기서 구한 AV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AV 프라임은 네모 박스의 4단자 망을 구할 때 등가를 구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회로 전체가 갖고 있는 회로가 전압 정폭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회로 전체의 전압 정폭률은 V0하고 VS의 B고 네모 박스의 등가 회로를 구하기 위한 전압 정폭률은 AV 프라임을 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네모 박스를 RS를 포함을 시켜버리면요. RS까지 포함을 시켜버리고 나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이 나와요. 그렇죠?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RS를 포함시켜 버리면. 근데 RS를 포함하지 않으면은 얘하고는 다르다. 근데 보통은 이제 얘를 구해놔놓고 끝내는데 실질적으로 등가를 구해서 문제를 풀려 그러면은 얘가 중요합니다. 얘보다는. 얘는 실제 저 회로가 갖고 있는 전압 정폭률 실제 값이 얼마냐라는 거고 실제 네모 박스의 등가 회로는 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V 프라임은 언제 필요하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여러 단 달려 있을 때 네모 박스가 여러 개 있을 때 각각에 대한 등가율을 구해갖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해석할 때는 얘를 구해야 되지 얘를 구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얘를 많이 구하는 거니까 왜? 주어진 회로의 전압 정폭률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구하겠다는 거고요.